네, 안녕하세요. 공간디자인랩 한솔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또 찾아뵙게 됐는데요. Q&A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서 제가 이번에 2탄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러면 추가 금액 관련해서 이것들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질문이 좀 많으셔서 제가 인테리어 견적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인테리어 견적서를 줄 때 업체들이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그 업체는 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결국엔 법 쪽에 갔을 때 견적서와 계약서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견적서에 그냥 일식 얼마, 일식 얼마 이래버리면 그 금액이 정확히 어디가 포함되어 있고 어디가 포함 안 돼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달라고 하고요. 그 안에 품목도 적어 달라거나 아니면 샘플 미팅을 통해서 스펙북을 별도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견적서를 받았을 때 체크해야 될 거는 뒤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첫 번째, 자세하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견적서 한 장짜리 또는 두 장짜리 견적서는 피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견적서를 받았을 때 저는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견적서 금액도 있지만 건물마다 관리사무소에서 제안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보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소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건물마다 정해진 규칙들이 있으니 그 규칙들대로 견적서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새로 생긴 신축 건물들은 감지기가 아날로그 감지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한 개 교체할 때 싼 거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기성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감지기는 교체비 한 15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관리소에서 제안하는 것들을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감지기가 15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 70만 원, 어디는 1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견적서를 확인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내방해서 관리사무소가 얘기한 제안 것들을 다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나중에 추가 금액과 관련해서는 피할 수 있습니다. 견적을 일단 쉽게 받는 방법은 결국에는 업체들 통해서 미팅을 해봐야 되고요. 사실 저는 많이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설명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포함이 됐는지, 그러면 이 포함된 거는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지 라고 물어보셔서 이것들이 서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견적서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걸 봐야 된대요?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왜냐면 현장마다 어떤 공사가 포함되고 어디는 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떤 항목을 보고 어떤 걸 체크하라기보다는 저는 그 현장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포함이 됐는지 포함이 안 됐는지, 이 마감재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이 마감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리해서 준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3D를 받았을 때 나는 이게 페인트인 줄 알았는데 견적서에 필름으로 되어 있으면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마감재가 맞는지 이런 것들은 귀찮더라도 물어봐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받는 방법보다는 견적서 같은 경우는 담당자, 인테리어 업체 담당자랑 최대한 많은 것들을 물어가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견적서를 보는 것 중에 제가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배라는 것과 평이라는 게 있는데요. 해배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1m, 1m가 1해배입니다. 그리고 평수는 3.3 해배가 1평입니다. 그러면 가로가 3.3, 세로가 1m, 아니면 또는 가로가 1m, 세로가 3.3이 1평이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저는 가격의 차이가 많이 바뀌고 혼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견적서를 볼 때 해배랑 평수 관련된 것만 잘 확인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견적서 한 장, 두 장짜리는 무조건 피해야 되고요. 만약에 기본적으로 한 업체랑 미팅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랑 미팅할 때 무조건 싸는 거면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 업체가 5,000, B 업체가 8,000, C 업체가 8,500이 나왔는데 A 업체가 5,000 너무 터무니없이 싼 거는 결국은 어디서 빠지는 겁니다. 인테리어가 정찰제는 아니지만 자재와 인건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가격이 낮은 거는 그만큼 뭘 빼는 겁니다. 여기서 나쁜 말이지만 인테리어 업체가 소비자를 속이려면 끝도 없이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것도 봤냐면요, 벽체를 세우는데 벽체 안에 쓰레기를 집어넣고 마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폐기물 버리는 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이려면
그렇게 하는 나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터무니없이 싼 가격, 저는 비딩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업체, 세 업체를 불러야 되는데 한 업체가 터무니없이 싸다고 하면 무조건 검토는 해봐야 된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담당자랑 이런 거 포함됐는지 이런 거 포함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확실하게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견적서가 한 장, 두 장짜리는 가급적으로 피해라. 두 번째, 터무니없이 싼 거는 의심을 많이 해봐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Q&A 2부 한번 찍어봤는데요. 인테리어의 견적서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 디테일하게 설명은 못 드렸지만 전체적인 흐름 정도는 제가 설명했다고 합니다. 디테일적인 부분들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해야 되는 거에 제한이 있었는데 그래도 댓글에 이런 견적이 궁금해요. 이런 금액은 어떻게 뽑아내나요? 그럼 나도 여기서 말한 면적이 내가 생각한 면적과 같다면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이런 자세한 질문들을 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해 드리거나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